여러분, S&P 이러면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에서 처음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웬만하면 언론에 나오게끔 신용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김앵탄입니다. S&P 아시아 총괄이에요. 이분이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말입니다. 순채무 비율이 나빠지면서 다른 신용평가 요인까지 악화된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아마 지금까지 S&P만 신용평가 기관이 아니라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하면 피치가 있고요, 무디스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김앵탄이라는 S&P 아시아 총괄이 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섬뜩한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특히 말입니다, 김앵탄 S&P 아시아 총괄은요, 대한민국 신용 등급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아주 핵심 인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충격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이 지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GDP 대비 정부의 순부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22년 올해입니다. 10.3%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10.6%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국채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아주 쉽게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는데 얼마만큼 잘 갚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2019년 3.4%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갚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0.3%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이게 결국 말입니다, 한국에 대한 부채 평가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신용평가 등급을 내리는 수치는 이게 30% 이상이 가야지 내리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수치기는 해요. 쉽게 말하면 신용등급 하향의 임계점보다는 낮습니다. 30%란 임계점보다는 낮지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국가 부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앵탄이 이야기했는 내용 중에 말입니다, 다른 신용평가 요인까지 악화된다면, 이 단서를 달았지요. 이 단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국가 채무 비율을 말합니다.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갑자기 이게 부채가 많아지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이자가 갑자기 많이 나간다든가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그만큼 줄어들면 경제가 더 쪼그라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2차 추경까지 감안을 했을 때 50%보다 좀 낮아지기는 한다고 합니다. 49.7%까지. 그렇지만 전체 부채는 천조국입니다. 1068조 8천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정부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웬만하면 신용평가 기관들의 장이 아시아 총괄이니까 아시아 장일 거 아니에요. 수장이 이렇게 주요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S&P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요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내릴 때는 일단 안정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신용등급을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정부도 이런 내용을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잘 들여다보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줄어들어가는 경제활동 인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국가 경제 전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성장통을 다시 앓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복지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렇다면 재정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분 S&P의 어떤 저는 경고는 굉장히 큰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라는 것은 IMF 외환위기 때 실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주춤주춤 했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다가 치명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렵다 하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작은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이 단서가 앞으로 어떻게 커질 것인지 정부가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서가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어떤 위기, 그 위기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빠른 위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